오늘은 매일 보는 수술, 로테이터 커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테어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거든요. 로테이터 커프 테어 뭔지 알죠? 로테이터 커프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자, 지종쌤, 뭔지 알아요? 로테이터 커프 뭘로 되어 있는지? 로테이터 커프, 서비스 키퍼, 서비스 피세나투스, 인프라스피멘투스, 테레스 마이너. 수프라스피멘티스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4개인데, 저희가 보통 수술하는 게 수프라랑 이제 크게 찢어지면 인프라가 같이 찢어지고, 서브스케이프이 찢어진 경우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테어 패턴이라는 게 이제 수프라랑 인프라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되게 종류가 많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정상인데, 이 테어가, 이 로테이트 커프가 이제 이게 수프라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보다 아래쪽에 찢어졌는지 위쪽, 그러니까 아티큘러 사이드 쪽, 즉 그 관절 안쪽으로 파열이 있는지 아니면 그 위쪽 벌살 사이드 쪽에 있는지. 왜 벌살이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서브 아크로미언 쪽에 그 아크로미언이 여기 있죠. 아크로미언 아래쪽에 서브 아크로미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그 아래쪽에 이제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벌사가 있죠, 원래. 그래서 서브 아크로미언 벌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파일을 벌살 사이드 테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테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뭐 복잡한 거는 일단 넘어가고, 이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이제. 이 얘기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로테이터 커프죠. 요 휴메러스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관절에 이제 그 연골, 카틸리지가 여기 있는 거고, 요 관절 안쪽이죠. 여기 밑에 이제 파우치가 이렇게 있고, 엑실러리 리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 요건 MRI에서 보면은 요건 좀 약간 딴 얘기인데, 프로준 숄더가 있는 사람들은 MRI 원래 여기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프로준이 심한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구조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제 수프라가 그렇게 가다가 아래쪽에 뭔가 이 디펙트가 있죠. 결손이. 이건 이제 아티큘러 사이드 테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관절 안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수술할 때 관절 안쪽을 먼저 보잖아요. 먼저 본 다음에 그 이후에 관절 바깥쪽을 보는데, 안쪽에서 봤을 때 보통 이 글래노이드 쪽 이런 쪽을 보는데, 이 위에서 돌려서 보면 여기 파일이 보이긴 하거든요, 프레임이.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바깥쪽이 보이진 않아요, 안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연결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파샬, 이게 여기서 제목이 파샬 티크니스죠. 풀 자체는 얘가 다 나가는 거고, 파샬은 좀 부분적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보면은 이 위에 이제 그 아크로미온 있고, 요건 클라비클이죠. 그러니까 AC 조인트 우리가 이섹션 할 때 보통 여기 하는 거고, 이게 아크로미온이 있는데, 이 아크로미온 아래쪽에 여기 이제 벌사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보이죠, 여기 풍선같이. 풍선에 우리 바람 빼면은 얇은 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원래 물이 안 차면은 그런 막이 있는 거예요, 벌사가. 이제 요렇게 벌사가 있고, 요쪽에 이제 벌살 사이드 쪽에 이렇게 테어가 있는 걸 우리가 벌살 사이드 테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파샬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런 건데, 뭐 위에 보면 복잡하게 뭐 이 안쪽에 뭐 인터티셜 뭐 테어가 있고 이런 게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크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게 파샬이 비슷한데, 이제 이런 게 파샬, 이게 아티큘러 사이드, 이게 이제 벌살 사이드 테어고, 요건 이제 밑에 게 컴플리트 테어가 되는 거죠. 완전 다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패턴에 대한 구분은 이제 이거는 그냥 크게 완전히 다 찢어졌는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찢어졌는지를 구분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패턴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컴플리트 테어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 서브아크로미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걸 내려다보면 얘는 사실 밖에서 보면은 멀쩡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러고 수술해야 안 해요, 이거? 아는 사람? 없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파스타 레전이라고도 하고, 이 파스타는 그 PASTA인데 이제 파샬 아티큘라 수프라스피노시스 테어 어벌전이라고 하는데, 레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안쪽에 그 어벌전에서 이게 파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샬이. 근데 이게 전체 그 커버리지의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 파샬 테어도 수술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로테이트 커프가 겉에서 봤을 때 테어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아스로케어로 이렇게 뭘 이렇게 공간을 만든 다음에 다시 꾸미고 이런 것들이 뭐 멀쩡한 테어를 우리가 막 해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환자가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에 소실이 있으면은 수술에 적응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제가 좀 넣어봤는데, 수술할 때 보면
이런 경우 있죠. 관절경으로 들어가면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게 로테이터 커프가 층이 나눠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미네이티드 된 건데 딜라미네이션 됐다고 해서 층이 나눠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보면 이것도 위에 이제 슈퍼피셜 레이어가 있고 딥 레이어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위에 것만 당겨서 위에 거는 사실 당기면은 잘 와요. 얘가 쑥쑥 잘 움직이는데 밑에 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거만 꼬매주는 건 의미가 없고 이렇게 크게 또 그래서 맨날 이제 사람들이 수술할 때 이제 스콜피온 같은 거를 깊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깊게 찔러서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레이어를 양쪽에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미네이티드 돼 있는 거는 실제로 여기 하나를 뜬 다음에 그걸 다시 빼서 하나 더 떠서 이렇게 이중으로 뜨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왜 그렇게 해주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타입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층이랑 위층이 나눠져 있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이었겠죠. 이게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원래 로테이터 커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인터스티셜하게 안쪽으로 이제 파일이 생기다가 나중에 얘가 끊어지면은 이게 라미네이션 되는 이제 테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한 땀 떠가지고 당기고 있으면은 이 최대한 예를 들어서 뭐 요 밑에 거를 이제 그냥 실로 한 땀 따서 이렇게 어시스트가 당기고 있을 때 그 아래쪽을 더 깊게 떠가지고 해주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왜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넣어본 거고, 이거 사이즈에 구분하는 거예요. 되게 예전에 보면 이제 82년도에 이제 이 사람이 발표한 건데, 오래됐죠. 요즘 82년보다 더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되게 옛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간단해요, 되게. 이 네 단위로 나뉘고,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스몰, 미디엄, 라지, 매시브인데 이제 센티미터 기준으로 얘가 이제 완전 컴플리트 테어 된 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MRI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혹은 이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프로브가 이게 기역자가 꺾여 있잖아요. 그 몇 밀이에요? 그 프로브 5mm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역자로 꺾여 있으면은 거기를 5mm라 생각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무릎도 그렇고 숄더도 그렇고 대보잖아요. 5mm의 크기를 재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에서는 카틸리지의 디펙트를 잴 때. 근데 얘도 로테이터 커프도 재거든요, 보통. 뭐 자로 재는 경우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자가 있어요. 또 자로 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관절경에 쓸 수 있는 자가. 근데 그거를 재서 이렇게 사이즈가 매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엄청 크게 딱 들어보면 이제 누구나 보면 알아요. 딱 들어가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다이렉트 에트라부터를 내려다 봤는데 안에 이제 분명히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다 뚫려서 막 글레노이드가 보이는 경우, 매시브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컴플리트하게 완전히 봉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에 의한 구분은 아니고 테어 패턴에 의한 건데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 크레센트, 이제 롱디튜디널, 매시브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는 이제 커프 아스트로피시는 그냥 별개의 개념이고 나중에 요거는 이제 뭐 리버스 토탈을 할 때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죠. 요거 말고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도 이제 롱디튜디널은 U-shape, L-shape로 나뉘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뭐 사이즈는 요렇고,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일단 쉽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요것도 이제 요건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뒤에 이 타입에 따라서 이제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트랜스버스, 즉 크레센스 타입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은 반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많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로테이터 커프 수프라스피언투스가 앞쪽에 있고 인프라가 뒤쪽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같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GT 이제 그레이트 튜버클에서 이제 앞쪽에 있고 요 뒤쪽 한 요 정도까지는 수프라가 이제 분포하는 거고 요 뒤에서부터 여기 인프라가 여기 분포하는 거예요. 수프라는 실제로 여기 이제 GT를 이제 여기 풋프린트가 여기 있고 앞쪽에 이제 레서 쪽도 조금 일부가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레센트 타입이라는 건 가장 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제 얘가 찢어졌는데 여기 올라와서 지금 파일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앞이 여기 D잖아요. 앞뒤 길이가 요 길이, 좌우 길이가 레터럴이나 메디얼 요 길이보다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센트 타입이, 크레센트가 뭐예요? 우리 크레센트 훅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약간 원형으로 좀 큰 원형, 홀을 그리는 원형으로 생긴 게 크레센트 타입이고, 요렇게 이제 크레센트 요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크기는 2cm 미만이라고 돼 있고, 요거를 이제 MRI에서 보면은 조금 흐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약간 요렇게
그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인데 의외로 이제 세지털에서 보면 이게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길이가 더 짧고 이 길이가 더 긴 거죠. 얘 크리센스 타입이고 이게 가장 흔한 타입인데 수술하기 편하죠. 이거는 컴플리트 봉합 잘 되고 보통 우리가 그 수처 브리치 테크닉으로 해서 레터럴 앵커 써가지고 많이 봉합하는 타입이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U 쉐입, 그 L 쉐입인데 롱지튜디널을 더 긴 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왜 롱지튜디널이냐면 롱지튜디널이 뭐예요? 길다는 얘기잖아요. 앞뒤, 여기 앞이고 뒤의 길이보다 이 메디얼이랑 레터럴 사이에 이 길이가 더 긴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얘는 이제 우리 수술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게 당기면 이게 여기까지 당겨지나요? 잘 안 당겨지죠. 그래서 이제 봉합할 때 좀 이 일반적인 봉합으로 안 되고 우리 마진 컨버전스라고 해서 얘랑 얘를 나중에 다시 봉합해 주는 그런 걸 이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중에 이제 롱기튜디널 중에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U 쉐입이 있는 반면에 L 쉐입도 있어요. L 쉐입. L 쉐입은 이게 왜 L 쉐입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L자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꼭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얘를 잡아 당겨서 여기 딱 이렇게 끌어당겨 오면 얘가 딱 맞는 거죠. L 쉐입으로 나가 있는 걸 L 쉐입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앞쪽이잖아요. 앞쪽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코로노이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앞쪽이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 있는 걸 L쉐입이라고 하고 여기가 파열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바이셉스가 위에서 보면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바이셉스가 같이 드러나 있는 거 메시브 때도 보이지만 이렇게 L쉐입일 때도 같이 보인다 생각하면 되고 이 L쉐입이 뒤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이 포스테리어 쪽에랑 저 약간 대칭되게 그건 이제 리버스 L쉐입이라고 하죠. 같은 L쉐입인데 뭐 비슷해요. 봉합 방법은 이제 근데 뒤쪽에 있다 이런 얘기고. L쉐입이 더 많다. U쉐입은 15밖에 안 되고 L쉐입은 대략 30% 정도 된다 비율이고 MR에서 보면 비슷한 얘기죠. 요 길이는 더 긴데 요건 더 짧다 이거죠. 제스트에서 보면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그죠? 수술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오메트리 패턴인데 이건 메시브죠. 메시브는 이건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엄청 그냥 메시브가 이제 엄청 이렇게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파일 정도가 얘도 엄청 길고 얘도 엄청 길어서 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엄청 이거 로테트 커브 아스트로피션 이거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로테트 커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휴메스헤드가 원래 이제 보면 여기 로테트 커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위에서 뭔가 이렇게 누르고 받치고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지면은 휴메스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포스가 뭐예요 우리 그 스타워즈 나오죠. 포스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포스가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깨는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거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제 그 힘을 누르는 힘이 사라지면은 그 포스 커플링이 깨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뭐 휴메러스 어벌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그 휴메러스가 위에 있는 이제 아크로미온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가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원형으로 변해요 아래쪽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아크로미온이 실제로 우리가 피머에서 피머 조인트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는 이제 원래 이렇게 오목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크로미온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뭐 페모릴리제이션, 그러니까 그 피머의 헤드 쪽이 약간, 그러니까 휴메러스의 헤드 쪽이 피머처럼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 아스타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아스타빌러처럼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크로미온이. 그래서 뭐 그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아스트로피스를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수술 안 하죠. 이건 로테터 커프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이거 나중에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은 얘는 이제 그 인공관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2014년에 나왔던 건데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게 요게 뭐죠? 수프라스피나투스죠. 여기 앞쪽이면 요게 이제 서브스케비드 있고 요게 인프라, 요게 이제 테레스 마이너인데 사실 테레스 마이너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제 테레스 마이너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하죠? 테레스 마이너는 그 익스터널 로테이션한 역할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따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테레스 마이너만 파열된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팔이 안 들어지거나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이제 서브스캡이 중요하죠. 예. 서브스캡이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해 보면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먹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만약 서브스캡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안으로 팔을 돌려야 되는데 숟가락질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이러고 먹어요. 이러고.
홈블로우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서브스케이프이 안 나니까 어깨를 들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그리고 또 화장실 갔을 때 우리 뭐 용변 보고 나서 처리할 때 인터널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위생 관리가 안 돼, 하이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스케이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비교적 익스터널 로테이션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뭐 운동할 땐 중요하죠.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칠 때 백핸드 할 때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보면 이제 로테이트 커프가 두 개가 나가거나 혹은 이제 뭐 이제 그 패티 인필트레이션 약간 이게 지방처럼 바뀌어서 안테리어 익스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랑 이제 수프라랑 이제 그 요 아래쪽에 있는 그 서브스케이프의 밑에까지 다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팔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보면 그 B 타입에서 이제 요거 위에 거 수프라랑 이제 서브스케이프 두 개 다 나갔을 때 요거는 요거 뭐죠? 수도 파랄라이시스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지? 수도 파랄라이시스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파랄라이시스는 마비죠, 마비. 근데 왜 수도는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마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파랄라이시스는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팔을 못 들거나 이런 이제 뭔가 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자체의 기능을 못 하는 건데 그 근육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테이트 커프가 퇴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마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제 팔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환자는 자기는 팔을 들어올린다고 하는데 막 팔 못 들어올 이게 수도팔라시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감별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로테이트 커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실제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로테이트 커프 때문에 생기는 거는 수도팔라시스고 이제 그게 가장 잘 생기는 게 이제 수프라랑 이 앞에 그 서브스케이프이 같이 밑에까지 익스텐션 된 경우에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서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크레센트 타입이랑 롱지튜디널 타입, 매시브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당연히 크레센트가 2cm보다 적은 거 좌우로 이렇게 작은 거고 얘는 모빌리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술장에 들어가서 얘를 당겨 보잖아요. 보통 이제 킹피셔라고 해서 그 리트리버보다 그거처럼 비슷하게 생긴 건데 엄청 크게 생긴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처럼 이렇게 생긴 기구가 있는데 걔를 잡고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당겨서 얘가 유동성이 있는지 보는 건데 얘는 당연히 별로 파일도 안 됐고 이러니까 잘 움직이겠죠. 엑셀런트하다 이 유동성이. 롱디튜디널도 비교적 잘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 메시부터는 잘 안 움직여서 딸려오기 꼬매기 힘들다 이런 얘기고 리페어 테크닉은 이제 이런 거죠. 얘는 그냥 바로 꼬매면 돼요. 그냥 싱글 리페어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수첨의 그 브릿지 테크닉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다. 뭐 좋다 얘도. 근데 이제 얘는 그냥 꼬매면 안 되고 이제 마지 컨버전스를 해야 된다. L쉐입이나 U쉐입은. 그리고 얘는 이제 컴플리트가 안 되고 파셜 리페어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뭐 예후도 약간 뭐 좋은 거부터 안 좋은 거 뭐 비교적 좋은데 이제 안 좋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고 그 트랜스버스 타입이 이제 이게 크레센트 타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타입이 가장 많다고 돼 있죠. 지금 전체 중에 39% 그리고 L 쉐입도 이제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가 있는데 요 그 안테리어가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제가 L 쉐입이라고 한 거고 앞쪽이 포스테리어는 이제 리버스 L 쉐입인데 얘가 좀 더 많은 걸로 이 연구에서는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밑에 뭐 텅 타입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V 쉐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뒤에 보면 이제 U 쉐입, 컴플렉스 타입 같이 있는 거 여러 가지 빈도가 있다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재밌죠. 막 강요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